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부대가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란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 등 1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한 이천시가 지역 내 기업들이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들도 이천을 비수도권으로 지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원 연극축제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살이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숲속의 파티란 주제로 4일간 각종 거리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상 시각 주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뉴스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협상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오늘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경기자동차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어젯밤 10시부터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일 연장에 따라 경기광역버스 589대, 조합원 1,300여 명의 파업도 잠정 연기한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8일 시작될 조정이 결렬될 경우 30일부터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울산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현재 전국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부대가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과 수원, 대구 등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평택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20대 국회에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위해선 군소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소음 관련법의 부재로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보상액만 6,476억 원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등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공항 주변에 적용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처럼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부대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담은 군소음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군소음 관련 법안은 모두 9건으로 협의회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 기준인 75웨클로 군소음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이 공항소음 방지법과 형평성에 맞게 소음대책 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소음대책 방안이 마련된 군소음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이날 청원서와 건의문도 작성해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평택과 수원 등 전국 12개 지자체는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은 국회 차원의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기자입니다. 평택에 모인 전국 12개 지자체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의 국회 차원의 토론회 제안에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관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하고 그래서 저희 분석하고 공동으로 국회에서 한번
정부 관계 장관이라든가 부처의 관계된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도 국방부 관계자들도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이랑 토론하는 자리에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임기가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용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경우 이전에 어려움이 많다며 토론회에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항 이전 관련된 좀 이슈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부대 훈련장이 많은 철원군에선 폭격이나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며 조금씩이라도 보상이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왔던 부임해 왔던 교사들이 그 심한 훈련 소리 듣고 겁이 나서 짐 싸가지고 바로 되돌아가는 주행하던 차가 탱크가 좀 뭡니까 포소리 한 번에 그냥 이것이 펑크가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차운전이 막 흔들고 내려서서 그 카바크를 볼 정도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해 국방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국광역의회 의원 등 1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사권을 의회로 독립시키고 정책 전문 인력을 보강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특례시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수원과 창원이지요. 그렇다면 또 우리 경기도와 수원도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태까지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의 권력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왔거든요. 자기 권한을 일부 내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겁니다. 전국 광역의원들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심의하고 6월 국회에선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해외 출장 등 의정 활동 과정에 지적받아온 문제들을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뜻에서 자정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재제정된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안과 주민자치회 설립을 포함하고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한 이천시가 이번에는 토종 기업을 충주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이 기업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이천시를 비수도권으로 지정하고 규제도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이천시 부바릅에 본사를 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35년간 운영한 이천시 토종기업으로 현재 2,2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 후인 오는 2022년이면 이천을 떠나야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35년이 넘어 기계 등이 노후화됐고 건물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동화 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비좁은 공장 부지 해결과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수정법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제약 조건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임직원들 거주가 현 위치하고 수도권 인접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고향 같은 이천시를 떠나야 하는 대기업. 이천시는 기업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한시적 법령 적용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숨만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6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면은 신증설이 제한받는 대기업이 많이 있어요. 요즘 공장 첨단화, 자동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부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체질 때문에 가장 이 규제를 못 풀고 이제. 이천 시민들도 비탄에 잠겼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가 확정되고 또다시 토종기업 이전은 시민사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크나큰 상실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수도권 규제 문제로 인한. 시민단체는 우선 시급하게 이천시를 비수도권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36년 동안 이천시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규제를 선진국처럼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정부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풀어질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종력을 다해서 비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규제법이 해제될 때까지 종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 중 구리공정 허가를 받기 위해 2만여 명의 시민 걸기에 나섰던 이천시. 당시 규제 철폐의 목소리가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올해는 신사임당 탄신 51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는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예능대회를 열고 올해 신사임당을 선정해 추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사군자. 정성스러운 붓질이 생명력을 더합니다. 평소 열심히 갈고 닦아온 서의 솜씨가 헛되지 않도록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오가는 동안 어느새 들꽃 종류인 원추리가 자태를 뽐냅니다. 30년간 해온 전통자수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빨리빨리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굉장히 이거 한 땀 한 땀 넣는 게 좀 따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신사임당 탄신 515주년을 맞아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시, 서예, 사군자 등 9개 분야 사임당 과거장과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율곡 과거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각 분야의 경연이 치열한 가운데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이라면 가정에서 다시 한번 가정을 되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사임당으로는 한문서예가 김영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신사임당 선정과 함께 역대 심사임당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임당의 날은 1969년을 시작으로 올해 5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이재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교사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학생과는 친구처럼, 학부모와는 이웃처럼, 교사들과는 격이 없는 동료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과천 관문초등학교의 조성준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과천 관문초등학교 조성준 교장의 일과는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손뼉을 마주치고 등을 도닥이며 학생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난해 3월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학생들과의 아침 만남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밝은 어떤 그런 미소 이런 것들도 보고도 싶고 또 제가 아침에도 밝게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열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 제가 되새기면서 중단하지 않고 제가 학생과의 소통은 교실에서도 이어집니다. 직접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교장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수업입니다. 소통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직접 삐에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릿광대 복장의 삐에로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선물도 나눠주며 권위를 벗어 던졌습니다.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좀 근엄한 이미지에 당하기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은 교장 선생님이 다른 일반 선생님들처럼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뭔가 학생들과 좀 더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좋았어요. 조성준 교장의 탈권위, 소통교육의 철학과 실천은 동료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저희가 혁신학교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은 제가 거의 교직 경력을 통틀었을 때 참 뵙기 힘든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비춰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장. 교사의 교권에 대해 조성준 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항상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접근할 때 바깥에서 보는 이런 시선들도 언젠가는 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될 시기를 조급히 할 게 아니라.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매년 5월이면 수원에서는 연극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숲을 배경으로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아직 못 보셨다면 다음 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를 소개합니다. 3355 풀숲에 자리 잡은 사람들. 화창한 날씨와 함께 공연을 관람합니다. 남녀노소 숲을 오가며 거리극을 즐기는 이곳은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자리 경기 상상캠퍼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곳을 배경으로 수원 연극축제가 마련됩니다. 2019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질 예정.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작품들이 올해 몇 개 옵니다. 독특한 공간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거기서 창작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작 실험해보고자 했던 거를 실험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3km 이내의 모든 돼지들의 예방적 살 처분이 시작됩니다. 돼지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 고기 돼지와 유행에 무작정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 시그널 등에 더해 4편의 초연작까지 모두 11개의 독창적인 국내 작품이 사흘간 이어집니다. 촛불로 만든 커다란 미로 사이를 오가며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독일 작품 위대한 여정 등 유명한 해외작들도 수원에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공연에 더해 각종 즐길거리를 마련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참여 인형 워크숍과 7, 80년대 가족 단위 피크닉과 연애 장소로 유명했던 푸른지대 딸기밭 추억 만들기 이벤트. 행사장 내에는 푸드존 2개소와 푸드트럭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오감만. 지난해 경기 상상캠퍼스로 자리를 옮기며 큰 호응을 얻었던 수원 연극축제. 23회째를 맞은 수원 연극축제가 올해는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지난 13일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 용인시 처인구 두창리 용수마을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공기 용인시장과 원삼 친환경 쌀 장목 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모내기 시연과 함께 농가 소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백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의 저변을 확대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는 올해 204헥타르 면적에서
천여 톤의 친환경 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로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특히 워터파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장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에 대비한 안전한 수영복 선택법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의 인기 수영복은 래시가드. 예민한 피부도 지켜주고 체온도 유지해주기 때문에 1순위 아이템인데요. 래시가드 수영복을 고를 때는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인지 체크하고 지퍼에 아이의 피부가 끼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애교쟁이 여자아이에게는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이 인기 만점. 다양한 디자인이 우리 아이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수영복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먼저 수영복은 물속에서 잘 처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안전 확인 마크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KC 마크 표시가 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 섬유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UPF 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으로는 30에서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 타임. 꼼꼼히 고른 수영복 하나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